안녕하십니까. 그림과 그래프로 내는 영어 저자 박윤모입니다. 아까는,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가 그림의 연결성을 통하여 영어의 어순의 연결성을 비춰봤고, 그랬을 때, 한국말에 비해서 영어의 연결성이 더 있고, 영어의 순서가 더 파악하기 쉽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말 사고의 틀에서 영어를 보면 안 되고, 연결성의 틀에서 영어 순서 자체에서 기능적 의미로 영어의 문장을 차근차근 합하여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합하여 가듯이 우리의 언어 감각을 개발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어의 어순 감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독해는 되고 회화는 되었지만 독해는 되고 그래머 문법은 되었지만 회화하고는 전혀 상관없었고 회화는 별도로 따로 해외에 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옳지 않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시간도 절감하면서 간단하게 혼자 회화까지 이룰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맛을 보여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언어가 만들어진 과정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과정을 따라 내가 감각을 그렇게 확대해 간다면 아주 빠르게 쉽게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은 언어를 많은 단어 문장 형태로 여러 단어의 긴 이런 지금처럼 문장 형태로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런 좀 미개한 나라, 덜 발달한 나라일수록 언어가 간단하고 그만큼 또 언어가 짧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크쇼나 이런데 TV 한국말이든 영어로 가든 토크쇼 보면 굉장히 한 문장이 길잖아요. 그죠? 말이 많고 말이 많고 길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는 말이 벌써 길어졌다는 이야기죠. 그 사고가 우리가 확장이 됐다는 이야기죠. 언어 사고가. 근데 만약에 좀 덜 발달한 나라에서 그 언어가 그렇게 확장적으로 토크쇼를 한다 하더라도 할까요? 언어가 표현 범위도 간단하고 짧고 표현의 제약도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많겠죠. 언어도 짧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들도 처음에는 아주 짧은 문장을 썼단 말이죠. 처음에는 단단어만 쓰다가 짧은 문장을 쓰다가 차근차근 확대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대해 가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짧은 문장을 쓸 때는요, 뒤에 부분에 대한 요구도 없었던 거예요. 원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으로 충분히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짧은 문장에 충분히 사고가 익숙되고 충분히 그게 적응되니까 좀 더 이제 많은 정보를 문장 속에서 그래서 질문이 자꾸 생긴 거죠. 그래서 생각이 그만큼 발달되면서 그만큼 질문이 생겼고 또 그 대답이 붙였고 또 그 정도로 한참 쓰다가 또 발달되니까 감각이 또 발달되니까 충분히 쓴 것에서 그만큼 발달되니까 다음 단계에 대한 또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또 붙였고 또 발달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이제 그 언어 사고 역량이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점점.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언어 사고는 역량이 어떨까요? 영어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생활한다 칩시다. 그럼 간단한 세 단어 정도. Do you eat dinner? Do you eat breakfast? Do you like to watch movie? I want to drink coffee?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에서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물론 간단한 문장도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어떤 말을 할 때 그만큼 하고 다 끊어버릴 때 우리는 어떤 느낌 들어요? 뒤에 게 정보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언어 생활을 길게 하는 것까지 이미 익숙됐거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우리가 표현을 예를 들어서 1m밖에 못한다면 우리의 감각은 이미 10m가 가 있는 거예요. 짧은 1m를 가지고 만족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은 이미 멀리까지 확대됐다는 이야기지. 확대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근데 우리 조상들은 1m만 쓸 때는 감각도 1m니까 부족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충분히 감각이 개발되니까 2m에 질문이 생겨서 이제 2m를 가고 이래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할 때 짧게만 할 수밖에 없다 치면 지금 능력으로 길게까지 이미 확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각은.
그러면 이 감각을 채워 나가는데 우리 조상들은 문장을 확대해 갈 때 예를 들어서 1m짜리를 1년에 쓰다가 10m짜리를 문장을 쓰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제너레이션, 몇 세대가 걸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이제 단계별로 이제 질문에 확대가 되겠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미 10m의 역량은 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m짜리, 2m짜리 쓰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언어 상식에서 언어의 확장성의 원리와 상식에서 그 원리를 따라 차근차근 질문을 따라 확장을 해 나가고 그만큼 확장된 만큼 조금 훈련하고 몇 번 더 써보고 또 한 단계 넘어가고 한 단계 넘어가고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몇 세대에 걸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만큼 확장된 것보다 아주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빨리 지금 현대 언어의 길이로 영어로 쫓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따라가야 이제 그게 빨리 쉽게 획득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또는 고등학생이 대학생 일반인 영어까지 팍 넘어가려면 그게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한국말식으로 돌려서 생각하고 한다? 그 복잡한 것을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내는 방법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어의 연결성과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 우리 조상들이 언어를 발전시킬 때 확장성, 그리고 그 확장성 과정에 나타난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 차근차근 따라가면 쉽게 우리가 일반인의 영어 수준에까지, 그것도 영어, 뭐랄까, 영어의 사고, 연결성 있는 영어 어순 사고와 결부시켜서 확장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아무리 길고 복잡한 언어도 결국은 이제, 뭐랄까요, 한국말 돌리지 않고 읽으면서 그대로 느낌이 와버리도록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처음엔 단어들, 타이거, 에어플레인보다는 타이거가 먼저 나왔다 그랬죠. 왜? 임팩트가 있고 주변의 것을 규정하는 거, 주변의 것을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언어가 나왔으니까 에어플레인은 주변에 없었으니까 그 말이 안 나와서 한참 후에 나온 거죠. 컴퓨터 이런 말 한참 후에 나온 거죠. 그죠? 자, 데스크 이런 거. 자, 이런 걸 보고 마우스라 그럽니다. 이건 나온지 이런 단어가 나온지는 100년도 안 됐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타이거나 레비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임팩트 있는 것이 먼저 네임을 찾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물건들의 네임을 규정하는 데서 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명사만 가지고 의사소통했다 그랬죠? 말도 안 되지만 뭐 요즘에 예를 들어 타이거 그러고 의사소통 합니까? 런 그러고 의사소통 합니까?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우리로서는. 그러나 그때 우리 올더 제너레이션에서는 옛 세대 사람들은 그 정도도 와 우리는 짐승하고 달리 언어가 있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의사소통했죠. 그러다가 이제 두 단어를 누군가 붙여버렸다 그랬잖아요. 명사하고 동사만 말하다가 이 명사의 행동으로 동사를 붙여버리는 식으로 그게 첫 문장 형태의 언어거든. 첫 문장 형태의 언어가 세 단어, 네 단어 붙여서 언어가 됐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두 단어만 딱 붙여서 의사소통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 단어만 의사소통했다. 그 말 나보고 누군가는 네가 봤어? 네가 직접 봤어? 이거 말 안 됩니다. 그건 이제는 논리적으로 합리적 추론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한 단어로 의사소통한 거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명사와 그 행동을 규정하는 말을 붙여서 그게 문장 형태의 첫 언어인 겁니다. 그리고 첫 언어, 자 문장과 동작이 붙었을 때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존재입니다. 런이라는 어떤 형태, 그 다음에 타이거라는 어떤 명칭 존재, 이런 말만 되다가 이제 문장, 내용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내용 형태는 그러니까 단어에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 의미 대 기능적 의미의 합에 있는 겁니다. 자, 기능적 의미는 언제 생긴다고요? 자체 단어만 있을 때는 기능적 의미가 없어요. 그죠? 타이거 그럼 타이거로 끝이잖아요? 타이거 헌터 했을 때, 타이거 헌터 하는 자의 입장에 있는 그 어떤 그 위치적인 역할적인 의미, 그게 바로 기능적 의미인데, 두 단어가 붙어야 기능적 의미는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적 의미가 있을 때 거기에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들만 가지고는 내용이 안 돼요. 단어들 플러스 단어 자체 의미 플러스 기능적 의미가 붙었을 때 내용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되는 형태의 언어는 문장으로 됐을 때부터 비로소 시작되었고, 그 문장은 또 처음부터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한 문장이 아니라 두 단어, 즉 한 행위자와 그 행위자가 한 행동을 붙이는 식으로 그게 첫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용으로 된 언어 생활의 첫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타이거 헌터, 그리고 교체 사용했다 그랬죠. 타이거 헌터, 그 다음에 giraffe kill, 그 다음에 rabbit,
run away 이렇게 동작 이렇게 이제 붙이는 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이 말이죠. 교체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충분히 이제 그 단계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요.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거기 젖어보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는 충분히 발달된 언어, 와우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하다가 그 다음에 충분히 익숙되고 나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요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꾸 더 편리한 거, 저 빠른 거, 자동차를 타도 이제 얼마나 빠릅니까? 처음에 자동차가 없었는데 그 자동차도 덜그덕 아주 천천히 달리는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엄청 많은 자동차,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날라버려. 그 나르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제 뭐 제트 뭐 비행기니 어쩌니, 뭐 유럽과 뉴욕을, 런던과 뉴욕을 1시간의 주판이 어쩌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제 그 뭐랄까 더 나은 것을 향한 욕구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 그래서 타이거 헌터까지 충분히 이해했을 때는 처음에는 와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 참 신기하다. 옛날에는 우리가 내용을 말할 수는 없었잖아. 근데 내용이 되는 건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충분히 쓰니까 이 정도도 식상한 거예요. 이게 감동을 더 이상 우리 인간들한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더 이상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을 따른 개발 욕구가 생긴 거예요. 더 나은 거.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생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더 나은 거에 대한 욕구와 함께 그거에 대한 감각의 역량, 언어의 역량이 확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존 걸 쓰다가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질문으로 다 함께 붙은 게 타이거, 예를 들면 타이거 헌트까지 했는데 헌트 뭘 헌트? 이 질문이 왔잖아요. 그래서 rabbit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언어로 확장돼서 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 되는데 항상 행위사 언어의 기본이 출발이 뭐라고요? 명사 동사만 했다가 행위자와 그 둘을 붙여버리니까 행위자와 행동이 되잖아. 그럼 행위자와 행동까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 조상들이 이해한 것처럼.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행위자의 행동을 이해했습니까? 튕겨버렸습니까? 튕겼단 말이죠. 우리의 원하는 순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호랑이가 저 산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순서인데 타이거 헌터 나오니까 그걸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어의 어순이 맞다.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 행위자에서 행위자의 행동을 붙이는 게 연결성이 있다. 그 이해관계, 내용관계가 있다. 기능적 의미가 서로 통한다. 이런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이거 헌트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자와 언어의 첫 출발은 뭐라고요? 행위자와 그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행동을 규정해 주는 게 언어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와 행위자의 행동을 밝혀주는 언어의 출발점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저절로 우리도 생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역량은 이미 멀리 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처음에는 그 뒤에 것에 대한 역량이 아직 안 개발됐기 때문에 충분히 썼을 때 개발됐으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생기지만 우리는 행위자와 행동이 딱 붙어 이해가 되면 바로 질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역량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게 conjugation이라 하는 건데 conjugation 도형인데요. 자, 이렇게 7대 명사를 딱 붙이는 겁니다. 한 동작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I write, you write, she writes, he writes, it writes, we write, they write. 이러면 1회, 그다음 또 I write, you write, she writes, he writes, it writes, we write, they write. 2회, 이렇게 50회 이상을 쭉 중얼중얼 하면요, 우리 마음의 감각이 행위자 다음에 행동의 맛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행위자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영어의 순서가 맞다는 건 이제 알았잖아요. 그런데 잘라볼게요. 일단 행위자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것 전체적으로 말고 행위자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영어의 순서가 맞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순 감각의 언어를 조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조립하는지 안 조립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센스를 못해요. 모르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는 조립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이 어순 감각이라는 게 조립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조립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인체가 움직이는 거는 뭡니까? 인체가 움직이는 거는 근육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근육은 내가
지령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익은 불수익은 그러는 거죠. 그죠? 수익은 내가 움직이는 것을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 들어 그러면 내가 손 들잖아요. 그거는 내 의지로 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익은이에요. 내 의지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예를 들어 주변 애들하고 수업 시간에 소란하고 시끄럽다. 선생님이 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눈 감아. 그럼 딱 가만히 있잖아요. 그건 내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야 너 임마 너 지금 그냥 심장 멈춰. 심장 멈춰집니까? 안 되잖아. 이거 불수익은이거든. 내가 멈추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눈 감고도 야 저 움직인 놈 손 머리 걸쩍거리는 놈 나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왜? 눈 감고도 센서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심장 움직이는 건 센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불수익은적이니까. 근데 심장이 움직이는 건 우리가 머리로 배워서 아는 거지. 과학 시간에. 그죠? 심장 안에 근육이 있다. 그래서 움직인다. 그건 배워서 아는 거예요. 내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불수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어순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순감각이 내 센서와 내 감각과 상관없이 조립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어를 이해하는 건데 언어를 이해하면서도 조립하고 내가 이해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어순감각이라는 놈이 한 요소를 보면 다음 요소를 끌어당기는 성질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단 말이죠. 내가 한 요소 다음에 다음 요소를 의사소통을 세상에서 듣는 것은 0.1초가 걸린다 칩시다. 0.2초가 걸린다 칩시다. 그러면 어순감각이 다음 요소를 요구하는 거는 0.1초 만에 걸려요. 그러니까 한 요소를 들으면 다음 요소를 딱 궁금해서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어순감각입니다. 그 감각 때문에 다음 것이 들어올 때 저절로 조립되어가 그만큼의 내용이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능적 의미 대 기능적 의미 합으로 내가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사소통에서.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순감각 이게 어순감각인데 예를 들어서 나 어제 있잖아 내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리고 수도해봐요. 내 말 듣는 사람이 그래 친구 전화가 어쩐 일을 어쨌는데 뭐 했단 말이야 자식아 싱겁기는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일부 내용이 들어왔으면 다음 요소에 대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궁금증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어순감각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어순감각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순서대로 작동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영어 순서대로 작동했겠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영어 순서대로 입력될 때 그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저절로 조립돼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볼 때 내 요구하는 순서가 아닌 것이 순서가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순감각이 언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당연히 주게 되는 거지만 조립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내가 요구하지 않는 순서가 나와버리니까 그때는 오히려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장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순감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볼 때. 그게 바로 논리력이란 말이죠. 논리적 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첫째 시간에 이제 논리적 사고, 영어의 그림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이해해냈을 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또 했던 우리의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이 언어를 점점점 확대해 간 과정을 이해하면서 그걸 논리적으로 영어 요술이 맞구나. 그럼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대로 따라가면 되구나 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생각해 볼 것은 어순감각이 영어를 우리는 못 받아들이게 한다 그랬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이제 영어의 어순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요소를 보면 이제 영어 순서대로 다음 요소가 팍팍 내 마음속에서 궁금해져서 이끌어 빨아들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어의 순서가 알았다고 해서 우리 감각마저도 그럼 그다음부터 영어 순서대로 이제 다음 요소를 기능적 의미를 요구하는 식으로 틀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건 우리가 머리 사고로서 영어 요소나 옳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감각은 여전히 한국말 순서대로 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려면 이 어순 감각 자체한테 그러면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니도 한번 맛을 봐라. 니도 한번 맛을 보면 그럼 니도 내 말을 듣게 될 거야. 니도 이게 편할 거야. 그때 영어의 어순 감각이 감각에서 쫓아와 버린단 말이죠. 바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순 감각은 그 순서대로 이해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conjugation 하는 것은 7대 명사 가지고 한 요소 다음에 다음 요소 동작을 넣어가지고 I write, you write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I에다가 행위자에다가 행동, 영어 순서대로 한번 인위적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맛을 보라고. 감각 넣어도 맛을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감각이 맛을 찾고 그 맛을 찾은 상태에서 약간 쩔어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제 영어 어순대로 나올 때 옛날처럼 탁 튕겨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화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결과를 따먹으니까 그만큼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막 이거 다음에 이걸 하려고 해서 이렇게 이해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본능적으로 싹 영어대로 그대로 쭉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감각 자체가 영어식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영어의 순서대로의 맛을 감각이 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순 감각은 영어 순서대로 맛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 순서대로 많이 들었고 읽었지만 근데 우리가 돌려서 해석해서 던져줬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은 영어를 볼 때도 영어 순서대로 이 맛은 이해를 안 한 거예요. 맛을 안 본 거예요. 다 한국말 순서대로 영어를 맛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 어순의 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만 딱 잘라서 I write, you write 행위자에서 행동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각이 맛을 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간의 머리는 IQ가 100 정도 되기 때문에 빨리 행위자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게 맞다는 걸 그림을 통해서 또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뜻 관계도 I 다음에 write가 맞지 나는 어머니께가 맞냐 알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질문이 이렇게 해야 나온다. I 다음에 write부터 질문한다. 그게 뜻이 통하지 않느냐. 뜻이 통하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거다. 나는 어머니께 질문 안 나오지 않느냐. I write 하면 질문한다. 뭘 썼냐. 그 다음에 뭘 썼냐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여주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나온 만큼 더 확대가 되는 거 아니냐. 언어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감각은 IQ가 있어서 그 정도 빨리 알아듣지만 머리는 감각은요 IQ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여러 번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맛을 자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머리로 할 때는요 긴 문장을 돌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까지는 IQ 100 정도 가지고 다 돌릴 수 있어요. 고등학교 거는요 고등학교 예를 들어 길이는 IQ 1000이 돌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순식간에. 근데 그 못하니까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어 앞에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되면 절벽에 서는 감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감각이 훈련하는 것은요 길이에 제약을 안 맞는 거예요. 감각은 IQ가 없기 때문에 늦게 이해해요. 깨달음이 늦어요. 그죠? 맛을 보는 게 늦어요. 또 돌이켜지는 게 늦어요. 그러나 감각에는 IQ가 또 없기 때문에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길든 짧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빠른 대신에 길고 짧고가 문제가 되고 길만 한계가 있는데 감각은 느리지만 감각은 개발해 놓으면 길이와는 상관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긴 거도 좀 길면 길수록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지만 언어는 더 쉬워지는 겁니다. 왜? 자꾸 구체적인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길면 길수록 어려워져 버리잖아. 왜? 그걸 뒤집는 데 한계를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각은 그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맛을 자꾸 보여주는 게 자, I write, you write, she writes, he writes, it writes, we write, they write. 이걸 한 50번 이상을 쭉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맛을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소스를 뭘 줘야 되냐면 I write 하면은 I가 느낌적으로 I가 한 행동이야. 그걸 느낌을 느끼면서 you write, you가 한 행동이야. she writes 그걸 설명시 깔아주는 거예요. I write 하면 I가 한 짓이야. she writes, it writes, we write, we의 행동이야. 그걸 슬슬 깔아주면서 I write, you write, she writes 의식의 그걸 깔면서 요놈들이 한 행동인 것을 슬슬 깔면서 I write, you write, she write 이걸 쭉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50번 이상 하면 이 감각이 슬슬 그 맛을 알아가요. 이런 식의 맛을 느끼려고 한 것은 지금이 처음이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맛을 안 봤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맛을 슬슬 알아간단 말이에요. 행위자에서 행동 붙이는 맛을 I write 이거 한 50번 이상 하면 슬슬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쭉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거기 잠잠히 그 무아지경에 들어가면서 I write, I가 행동 감각을 생각하면서 눈을 지그시 깔고 I write, you write, she write, she write 이렇게 50분 이상 하면 감각이 싹 맛이 든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조금 더 해주는 거예요. 그 맛에 쩔어야 돼. 자, 여러분들 어머니가 김장할 때 김치를 만들잖아요. 그거 김장이 맛을 들게 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절인다 하거든. 그것처럼 여러분들 감각을 행위자에서 행동의 맛을 좀 절여놔야 돼. 50분 이상, 70분 이상, 자, 이렇게. 이거를 한 두세 달 이상 하면요, 이 감각이 행위자의 맛을 행위자 다음에 행동의 맛을 완벽히 알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행위자 다음에 행동이 올 때 우리는 영어 순서에서 두 번째 단어에서 쉽게 말해서 탁 튕겼는데, 이제 안 튕기고 웰컴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만큼 능력, 뜻이 싹 나와버려요. 뜻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본능적으로 어떤 것과 결부되냐면 질문이 바로 생겨, 본능적으로.
미국 사람은 그러니까 행위자의 행동을 보면 바로 질문이 생겨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은 유도성을 따라 말했거든. 근데 한국말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국말은 유도성하고 안 맞으니까 유도가 되지를 않아. 넌센스야. 그러니까 조선 한국말은 어디로 튈지 몰라서 스릴과 서스펜스를 느끼기까지 하며 신경 바짝 써야 된다. 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 한 거예요. 자르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완전 다른 세계의 언어를 시작하고 논리적인 세계의 언어를 시작하니까 내 기존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논리력을 따라 사고를 전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논리력을 따라 감각을 거기다 익숙시켜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주게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이거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영어 어순이 맞다는 걸 충분히 이해가 된 경우에 이 컨주게이션이 효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브리핑으로 1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결성을 따라 본 강의에서는 연결성 따라 그림을 통해서 또 이제 언어 뭐랄까 개발 발달 과정 언어들의 우리 조상들의 언어 발달 과정을 충분히 이제 문장을 가지고 놀면서 획득하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논리적인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컨주게이션으로 이게 이제 바로 트레이닝이거든. 감각을 적응시키는 트레이닝이거든. 이걸 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영어의 어순으로 사람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감각 자체가 완전히 미국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주게이션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행위자 행동이 나중에 이제는 웰컴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요소 질문이 저절로 생긴다 그랬죠? 지금은 뭔 질문이 해야 질문이 생긴다고. 의식적으로 I write 하면 무슨 질문이 생겨? 뭘 쓰느냐? 그죠? She write 하면 그냥 뭘 쓰느냐? 질문이 생기죠. 그건 우리가 의식할 때 생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감각에서 받아들여지면 본능적으로 내가 가만히 질문 안 할라 해도 질문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대로 저절로 붙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단계별로 그 다음 또 질문 생기고 그 다음에 착착 붙게 돼 있어요. 앞에 가면 간 만큼 영어는 연결성을 따라 이해가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감각을 따라 가면 간 만큼 저절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연결성을 따라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그럼 여기서 행거만 하고 안 한 거 그럼 나중에 my mother 하고 right 아닌 다른 단어가 오면 그럼 어떡할 거냐?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I, you, she 서로 뜻은 다르죠? 그러나 뭡니까? 기능적 의미는 어때요? 같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이게 너무 식상하면 지루하니까 have 또는 love 또는 live, swim 이런 거 단어들을 대체해 가면서 한 번씩 해야 돼요. 맨날 이거만 하면 안 되잖아.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단어 쓸 때요. 어려운 단어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느낌과 아주 가까운 거, 아주 쉽게 그 내용이 팍 파악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써야 돼. 그래야 쉽게 이렇게 컨주게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어들은 이제 I, you, he 이런 것들을 이제 he는 그다 한국말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write는 쓴다는 한국말 개입시키지 말고 he가 갖는 느낌, she가 갖는 느낌, write가 갖는 느낌으로 바로 붙이세요. 그러고 이해를 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하기 전에 내가 조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어로 된 드라마나 공부 좀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거 쉬워. 내용 어렵지 않네. 내가 알겠네. 그렇게 어렵지 않네. 다 아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결론은 내용은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단어들이 다 아는 단어들을 쓰고 있으니 그 대화자들이 하는 말이 모르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쉽다는 이야기. 어쩌다 한두 단어 물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쉽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도 내용이 안 되잖아요. 크게 내용은 모르겠잖아. 쉬운데 내용은 모르겠잖아. 쉽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단어들은 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어순 감각을 쫓아서 연결성을 따라 기능적 의미가 순서대로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말로 돌려야 내가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로서는. 그죠? 그러니까 단어만 쉬워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단어가 쉬우니까 쉽게 했다는 거는 되는데 감각이 못 쫓아가니까 내용이 안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것 따라 감각이 질문을 따라 싹싹 붙어지면서 그게 나중에 내용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돌릴 필요도 없이 내용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듣기 할 때도요. 나중에 첫 단어와 두 단어까지만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다음 단어도 듣고 한 테이프를 든다 하더라도 어떤 머티리얼 듣는 거,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거 듣는다 하더라도 전체 내용 다 듣고 다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감각을 훈련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럼 나중에 저절로 끝까지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앞에 이제 가서 다시 논리적인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확대돼 갈 거예요. 자, 논리적인 걸 보세요. 다시 타이거 헌터, 래빗 질문을 따라 왔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와, 래빗 헌터 했구나. 그까지 또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족함이 있어요. 내용이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자 보세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내용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용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타이거가 우리 마을 뒤에 있는 이게 두 번째부터면 내용 시작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근데 타이거가 헌터한다. 그럼 일단 내용이 시작은 되잖아. 그죠? 내용이 시작됐는데 내용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도 와우 대단하다 했지만 나중에 내용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뭘 헌터? 질문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랩이 딱 붙어주면 이제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붙이면 내용이 시작됩니다. 세 단어째가 붙으면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그 세 단어째 가는 과정을 보세요. 동작을 기준으로 앞에는 동작을 하는 놈, 뒤에는 동작을 당하는 놈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이게 셋이에요. 마치 하는 놈과 당하는 놈은 동작을 기준으로 상반된 입장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사과를 먹는다 합시다. 나는 먹는 입장, 사과는 먹히는 입장. 내가 원숭이를 먹는다. 죄송합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 해골도 먹잖아요. 그럼 내가 원숭이 해골을 먹는다. 그럼 나는 먹는 입장, 원숭이는 먹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나는 잡아야겠고 걔는 도망가야겠고 그럼 그죠? 상반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38선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어야 돼요. 그 동작이 38선 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은 북한은 빨갱이, 남한은 파랭이.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건 뭐 사상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쉽게 여러분들 우리 상황에서 예를 끌어내서 쉽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북한은 빨갱이니까 발행이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서로 상반되고 반대되니까 38선 기준으로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빨갱이는 다 북한에 있어야 돼. 이 기준 이북에. 그 발행이는 다 이 기준 이남에 있어야 돼. 섞이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반대에 있어죠. 그런 것처럼 이 헌트라는 항상 동작이 38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거는 행위자는 이 동작을 하는 자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래빗은 헌트를 당하는 자의 입장이고 이렇게 세 단어가 되면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완성. 그래서 타이거 헌터 하면은 행위자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다 이해했고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까지 다 하고 나면 타이거 다음에 헌터는 이제 이상한 감이 안 들어요. 그냥 받아들여져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다. 이래야 되는데 나 쓴다 편지 어머니께 이러면 되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쌤하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한 논리적인 생각이 좀 서며 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나 쓴다 이게 안 이상해지는 거야. 점점 그죠? 우리가 느끼면 왜 말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상해지는 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논리적으로 이해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나의 생각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죠. 나의 예전 고집을 잘못된 생각으로 가던 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논리가 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보다는 나 쓴다 편지 안 이상해지잖아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 순서 썩 되는 거죠. 이 논리. 제가 이제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체면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거 헌터까지만 하면 이제 보세요. 뜻은 되지만 내용이 완성이 안 되니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무엇을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첫째 생기는 질문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딱 붙여줘서 그 대답을 붙여주면 이제 내용은 완성이 됐어요. 내용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질문이 안 생길까요?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살짝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없는 걸로 치고 요걸 한번 붙여봅시다. 타이거 헌터 래빗 하면 그럼 내용이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내용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첫 질문에 대한 대답 보면 내용 완성. 그러면 이제 내용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질문 없겠네? 아니에요. 내용이 완성됐지만 내용이 애매하다 막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어의 발전 과정이
처음에 행위자에서 행동을 붙이니까 내용이 딱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내용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단어로 할 때 내용이 없었죠. 그 행위자에서 행동을 딱 붙이면서 내용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질문이 생겨서 내용을 완성했죠. 그럼 완성했지만 이 내용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대답 붙여.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여전히 애매하다. 조금 덜 애매하지만 또 여전히 애매하다. 그럼 또 질문 생겨. 또 질문 붙여. 그래도 애매하다. 그럼 애매한 게 끝날 때까지 질문 생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딱 붙여주면 이제 애매한 것까지 끝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문장이 길면 길수록 더 쉬워진다 그랬잖아요. 왜냐? 내용 파악이 쉽다 그랬잖아요. 왜냐? 내용 애매한 것이 없거든. 근데 그 순서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것이 이 순서 감각만 여러분들 개발해주면 영어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이거 예를 들어서 헌터, 래빗 했습니다. 래빗, 와우, 좋다. 그럼 몇 가지 언어 출중하게 발달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고요? 타이거 헌터, 래빗. 그러면 어떤 래빗?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래빗? Running toward a mountain top. 야, 그럼 어떤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착착 따라 붙잖아, 내용이. 굳이 뒤집어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말로 한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타이거가 우리 마운틴 타이거가 마운틴 탑으로 달리는 이게 두 번째로인 거야. 우리말에서는 말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 타이거가 우리 마운틴 탑으로 산꼭대기로 향하여 달려가는 말이 안 통하잖아. 우리 두 번째 단어예요, 이게. 우리말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한국말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근데 그래서 그게 쉬우냐? 한 호랑이가 우리 산 꼭대기로 달려가는 이렇게 잘랐을 때 언어를 잘라보면 더 쉽게 아는 겁니다. 잘랐을 때 호랑이가 산 꼭대기로 향하여 달려가는 이렇게 나왔을 때가 쉬우냐 타이거 헌트가 쉬우냐 이 말이죠. 어떻게 쉽죠? 당연히 타이거 헌터가 쉽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타이거 헌터 행동이라는 거 알잖아. 그만큼 느낌이 있으니까 쉬운 거예요. 한국말에서 느낌이 없잖아.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쉬운 겁니다. 원래. 자, 타이거 헌터 쉽지 않습니까? 그럼 쉬우면 이제 그 조금 이해가 되는 데서 질문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아까 컨주게이션 질문이 생긴다 그랬죠? 질문이 저절로 생긴다면 무엇을 헌터라는 질문이 저절로 생긴다면 래빗은 저절로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와도 쉽게 이해하잖아. 그럼 그죠? 타이거 헌터 래빗. 그럼 예를 들어 I drink water. I drink 뭘 drink? 이걸 이해해보면 I drink 감각을 따라 해보면 뭘 drink 질문이 저절로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컨주게이션 하면 행위자에서 행동 붙는 훈련만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면 감각이 그렇게 전환되면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그 질문의 능력이 다음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성화가 된단 말이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와서 갖다 붙는 거예요. 내용이. 그만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 발달 과정을 따라 확장성을 이렇게 확장해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차근차근 이만큼 해도 언어가 되는데 이제 좀 부족한 거 내가 이제 그 언어 감각이 개발된 제너레이션이니까 그 부족한 거 착착 붙여가자 이 말이죠. 그럼 A Tiger Hunter Rabbit 했습니다. 근데 어떤 rabbit 하면 이제 Running Toward the Top Mountain Top 이렇게 하면 딱 바로 그만큼 또 따라 붙잖아요. 이해가죠? 근데 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하나의 논리를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래빗이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 언어 확장 과정에서. 래빗이 먼저 나와야 돼요. 아니면 러닝 투어 더 마운틴 탑이 먼저 나와야 돼요. 타이거 헌터에서. 타이거 헌터 다음에 러닝 투어 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데. 다음 단계로 붙일 때는 래빗까지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타이거 헌터 다음에 래빗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러닝 투어 더 마운틴 탑이 아니라 래빗이 나오면 그만큼 딱 붙여 소화가 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히 이해했다가 자 보세요. 타이거 헌트만 해서 충분히 처음에는 만족했죠. 그 다음에 타이거 헌트 래빗까지만 충분히 만족했잖아요. 그만큼 이해했고 만족했다가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래빗 하면서 질문이 후차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언어 발달 과정에서 그죠? 후차적으로 생겼으니까 래빗이 언어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러닝 투어 더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래빗이 먼저 나와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한국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만 볼 때 러닝 투어 더 마운틴 탑이 먼저 나오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넌센스예요. 도무지 한국말의 순서는 누가 결정했는지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의 생각의 구조 흐름이 꼬였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결성을 갖고 타고나오게 돼 있어요. 자, 아까 내가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우리 인간 한국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밑에 연결성 있는 그림이 맞다라고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자연 발생적 어느 발달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니단 말이에요. 한국말의 순서가. 이해가시죠? 그 뭔가가 개입된 거예요. 뭔가가 개입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역사적으로 아무리 추리하고 연구를 해봐도 바벨탑 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다 원래는 연결성 있는 언어를 썼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저보고 뭐 종교적이니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언어를 연구하면서 그 이해에 맞다 하세요. 그거 아니고는 내가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rabbit 했습니다. rabbit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rabbit? running toward the mountain top. 이게 딱 붙어서 그 다음 확장이 돼간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서도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어타이거 헌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언더 rabbit을 이해한 다음에 이걸 확장해 나가면 우리 어순감각도 그걸 따라 단계별로 우리의 조상들이 언어를 확장해 간 그 과정을 따라 단계별로 우리의 빈 공간을 우리는 이미 그만큼 개발됐다 했잖아요. 채워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우리 감각이 뒤집어 한국말로 생각하지 않고도 그 기능적 의미까지 딱 파괴하면서 내용을 쫙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rabbit하고 어떤 rabbit?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이걸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행위자와 행동으로서 언어가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출발할 때 당연히 행위자는 명사겠고 행동은 동사겠죠. 행동은 동사일 겁니다. 그러면은 언어의 그 부족한 부분이 질문으로 채워졌다 그랬는데 그 질문은 누가 일으킨 거냐 말이죠. 이 명사 동사가 붙어서 말을 만들었는데 첫 내용이 출발이 됐는데 이 명사 동사가 각각 질문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 질문을 채워가니까 자 아예 명사 동사가 없었다면 내용이 아예 출발도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내용이 아예 출발도 없으면 질문이 안 됐겠죠. 없겠죠. 근데 명사 동사가 붙어서 내용이 되니까 내용이 시작되니까 근데 내용이 완벽은 아니니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명사 동사 붙어서 내용이 시작됐고 명사 동사가 각각 질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특징이 있는데 자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선 이 정도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동사는요 다양한 질문이 생겨요. 먹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먹었다 그러면 뭔 질문이 생겨요? 뭘 먹었냐? 그럼 누구와 먹었냐? 어디서 먹었냐? 왜 먹었냐? 얼마나 먹었냐? 그죠? 여러 질문이 생기죠. 동사는. 근데 여러 질문을 이제 생기면 대답을 붙여줘야 되는데 아무 대답이나 붙여줄 거냐? 질문이 생기는 순서대로 붙여주면 돼요. 근데 질문은 어떤 식으로 생기게 돼 있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연결성을 갖고 질문이 생기게 돼 있는데 어떤 연결성이냐? 이제는 중요성의 연결, 중요도의 연결에 따라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 중요한 것부터 질문이 딱딱 누구든지 하게 돼 있어. 그럼 내 본능에 가깝게 내 속에 일어난 질문대로 순서대로 말을 붙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미국에 공부하러 간 친구가 있어. 친구가 한 5년 만에 나를 보고 싶다고 온다네, 한국에. 그러면 지가 진짜 나를 보고 싶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괜히 좀 이제 자기 심심하니까 시간도 때우고 또 오랜만에 외국에서 왔다는데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할 거니까 그런 걸 바래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친구가 이제 외국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날짜가 기다려지겠죠? 자, 그 날짜 딱 기다렸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길가에서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자, 공항에서 만나서 이제 막 이제 반가워가지고 서로 막 안고 막 볼에 키스를 하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질문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나 비행기 타고 피곤해 죽겠다 졸리기도 하고 힘들다 배고프다 일단 먹고 시작하자. 그러면 이제 가까운데 이제 맥주집을 가든지 치킨 뜯으러 아니면 이제 식당에 갈 거란 말이에요. 자, 식당에 가서 이제 한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질문 공세가 나갑니다, 내가. 그럼 무슨 질문 할까요? 너 어떤 너 지금 가서 대학에 다니? 아니면 직업 잡았어? 아니면 대학은 어떤 대학이야? 지금은 어떤 거야? 그 다음에 할만해? 집에서 멀어? 이런 것부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부터 멀어? 이런 질문이, 집에서부터 얼마나 멀어? 이런 질문이 먼저 나오겠어요? 아니면 너네 회사에, 너네 학교에 이쁜 여학생이 있어? 이런 질문을 먼저 하겠어요.
학교에서 얼마나 뭐냐 질문 먼저 나오겠죠. 이쁜 여학생 이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부터 제일 먼저는 너 지금 직장 다녀? 아니면 대학 다녀? 이거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럼 대학 다닌다 그러면 아 그래 그 대학은 그럼 전공 뭐야? 이런 질문이 나오겠고 그 다음 질문은 뭐야? 이제 집에서 얼마나 멀어?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타고 다녀? 뭐 전철 타고 다녀?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할 말도 없고 이제 중요한 거 다 떨어지면 이제 야 웃으면서 야 그 친구 그 뭐냐 예쁜 여자들은 그 학교 많어? 너까지 여자들 있어? 요런 질문 쓰잘데기 없는 질문 그거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하면 이거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친구가 왔다면 중요한 질문부터 착착 하게 돼 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I eat 그러면 어디서 먹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먹냐. 그럼 I eat 햄버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먹냐? 그러면 in 롯데리아. 그 다음에 이제 롯데리아 어디 있는 롯데리아인데 강남 서브웨이 스테이션. 그러면 그 how far is it from 예를 들어서 한남동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갈게. I'll catch up with you soon, so please wait until while I was going there.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터 질문이 저절로 그렇게 차근차근 붙게 돼 있는 겁니다. 동작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개 질문이시죠? 중요 순서대로 따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질문을 그 명사는 어떠냐? 명사는요. 여러 개의 질문이 아니라 딱 하나의 질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딱 하나의 질문에 딱 정해진 질문이에요. 그리고 언제 질문이 생기느냐? 이거 동상은 항상 질문이 거의 항상 생기지만 명사는요. 질문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매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애매할 때. 애매할 때만 생깁니다. 그리고 질문은 항상 어떤 이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I eat, my mother eat, a boy eat. 자, 행위자만 다 달려있습니다. 행위자 명사만. I eat, I에서 질문 생겨요, 안 생겨요? My mother eat, my mother에서 질문 생겨요, 안 생겨요? A boy eat, a boy에서 질문 생겨요, 안 생겨요? A boy에서 질문, 언제 생깁니까? A boy에서만 생기잖아. 막연하잖아. 그죠?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원리가 그렇단 말이죠. 애매하다고 맨날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로 그런 감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이라는 질문이 생긴다 그러죠. 그럼 a boy eat, 행위자에서 행동을 붙이는 식으로 언어가 쫓아 나왔잖아요. 그럼 a boy에서 질문이 생겨버리면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이라는 대답에 대한 답을 주고 확실히 해서 애매하지 않게 해서 it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a boy in my class eat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A boy in my village eat. A boy attending my church eat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A boy playing the piano in my church eat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boy에 대한 답을 딱 하고 어떤 이라는 대한 대답을 주고 답을 주고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명사 동사 나와서 행위자 행동을 간단하게 되면서 언어가 시작이 되는데 그 규정이 안 될 때 이거는 이제 애매할 때 규정을 시켜주고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여주고 행동을 나가면서 행동 다음에는 이제 여러 질문들이 나간다. 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감각을 따라 우리의 빈곳을 우리의 언어가 이만큼 확장되어 했잖아요. 우리 마음은 확장된 그만큼을 질문이 생길 거니까 그걸 차근차근 순서별로 질문 나오는 내 심리를 따라 붙여나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언어의 발달 과정이고 그런 논리를 보더라도 영어의 순서가 반드시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타이거 헌터 래빗인데 어떤 래빗 자, 이 래빗이라는 명사가 애매했다는 것이 있잖아. 어떤 래빗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어떤 래빗 running toward the mountain top 자, 이렇게 이제 래빗 질문 답을 줬죠. 그러면 또 그다음에 또 마운틴 탑 그다음에 어디서 헌터 behind my village. behind my village. 어디 있는 마운틴? behind my village. 그리고 차근차근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마운틴 behind my village? sorry. 이렇게 차근차근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는 식으로 확장해 간 거예요. 그렇게 애매하니까 질문이 생겼고 그 다음에 확장 붙였고 또 애매하면 질문이 생기고 또 확장 붙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가 확대해 간 거예요. 처음에는 애매한지도 몰랐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a tiger hunter rabbit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한 질문이 확장 그만큼 이해가 되니까 확장할 공간이 생긴 거예요. 언어가 그만큼 개발된 거예요. 언어 감각이. 그래서 질문이 생긴 거 behind my running toward the mountain top 했죠. 그 요만큼 돼도 이제 충분히 마운틴 탑은 요만큼 충분히 또 만족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조상들. 그 다음에 마운틴 탑 어떤 마운틴 탑 구체적으로 또 이제 확장이 된 거죠. behind my village.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 확장의 원리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동시에 이제 늘어져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각을 쫓아가면
영어 순을 쉽게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음에 보면 a tiger hunted a rabbit. 이제 running toward the mountain top. 그 다음에 at around 3 o'clock. 언제 그랬는데 at around 3 o'clock. yesterday at around 3 o'clock yesterday afternoon. 언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은 거죠. 질문들이 차근차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질문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고, 여기서는 요 질문이 생기고, 다 이제 다른 거예요. 경우에 따라, 위치에 따라,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안 하고 다양한 말을 하게 되고, 똑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a tiger hunts a rabbit running toward the mountain top behind my village at around 3 o'clock yesterday afternoon. 자, 이건 좀 점점 이렇게 길어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a tiger hunts a rabbit까지 했고, 그 다음에 어떤 rabbit 이런 질문에 running toward the mountain top, 그 다음에 어떤 mountain top? behind my village.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그렇게 했다? at around 3 o'clock yesterday afternoon. 이렇게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여 나간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차근차근 붙여 나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